자, 그 봄눈 오는 밤, 그 황인숙 시인의 시인데요. 자, 이 시의 특징은 일단은 심미적이라고 했습니다. 성격을 보게 되면 심미적, 감각적, 서정적 뭐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시는 심미적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심미적이라는 말은 뭐냐면은 심자 빼 그냥 결국 아름다움을 추구한다는 얘기예요. 아름다움을 지향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어떤 특정한 뭐 시대적 의미라든가 내적 갈등이라든가 이런 걸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냥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름다움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시를 쓰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걸 보게 되면 뭐가 나오는 거냐면 여기서는 봄날에 내리는 눈이야. 그럼 세게 내리겠어, 조금 내리겠어? 그냥 심하게 내리는 건 아니죠. 그래도 일단은 예, 봄날에 내리는 눈과 가벼운 눈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렇죠? 가벼운 눈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그 눈을 막고 서 있는 나무요. 요게 나오는 거죠. 요걸 가지고 결국 뭐냐 이 장면에서 뭐를 갖는 거야? 아름다움을 느끼란 얘기예요. 그게 심미적인 거죠. 다른 거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냐면 이 아름다움을 좀 더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한 표현 방법이 여기서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데 그 표현 방법을 공부하라는 얘기예요. 알았죠? 그래서 자 일단 기본적으로 나오는 거 주제도 그래서 결국 뭐예요? 아름다움이에요. 나무의 아름다움인데 봄눈과 나무가 함께 만들어내는 아름다움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쵸? 예. 내용상으로는 별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이 작품에서는요. 기본적으로 그 어떤 이런 심미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의 표현 방법들을 사용하는데 이 시에서는 그 표현 방법들을 이해하는 게 가장 중요한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는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게 뭐냐면요. 의인법에 해당이 됩니다. 알았어요? 그리고 일단은 그 감각 자체가 시각적이 당연히 나무의 눈이 와. 설마 그걸 코를 이용해서 보겠어? 귀를 이용해서 보겠어? 눈으로 보겠지. 뭐 이런 건 의미 없는 거고요. 어떤 부분을 보냐면 역동적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쵸? 역동적인데 역동적인 거는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동적인 건데 결국 뭐냐면 플러스하게 동적이든가 맞잖아요. 그쵸? 아니면 되게 활발하게 동적이든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 글은 플러스하게 동적인 것으로 봐서 플러스하게 동적임으로써 결국 뭐냐면은 이게 눈이잖아. 그러니까 겨울눈이면은 사실은 생성 이미지라고 보기 좀 힘든데 문제는 뭐 봄눈이에요. 새싹이 트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는 이제 뭐냐면 이 플러스하게 동적이기 때문에 눈 자체가 어떤 뭐 이렇게 죽음을 만드는 게 아니라 어떤 생명성을 강조하는 이제 그런 이미지로 사용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해가 됐어요? 자, 봐봐. 그 다음에 또 선생님이랑 같이 공부할 내용이 뭐냐면 본문을 한번 보는 거예요. 본문을 한번 쭉 읽어보면 길 건너 숲속 봄눈 맞는 나무들 마른 풀들이 가볍게 눈을 떠받들어 발치가 하얗다라고 나와 있잖아요. 맞습니까? 이게 밭이 뭐냐면 나무의 밑부분이 하얗다라고 돼 있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요 나와 있는 부분들은 결국 뭐냐면 요 표시되어 있는 부분을 보면 알겠지만 눈이 쌓였는데 마른 풀들이 가볍게 그러니까 나무 밑에 풀들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나무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이제 풀들이 있는 거죠. 이렇게. 그쵸? 그래서 가볍게 여기서 뭐야 이 눈이 마른 풀이 덮을 정도가 아니라 마른 풀을 살짝 덮을 정도의 눈이 쌓인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나무의 밑에 부분만 하얗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결국 뭐냐면 눈이 예? 많이 내리지는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알았죠? 살짝 눈이 내렸고 자 나무들은 눈을 감고 있을 것이다. 너의 예쁜 감은 눈. 이때 너가 뭐냐면 나무가 되는 거예요. 너 아니 내 감은 눈이 얼마나 예쁜지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은 요때는 요 아니도 문제가 돼요. 그런데 너는 아니 너의 감은 눈이 얼마나 예쁜지 이렇게 판단하는 게 제일 나은 것 같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는 야 나무야 너 눈 감은 눈이 예뻐.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게 감은 눈이 어떻게 보여? 눈을 감았는데 근데 예쁘대요. 그쵸? 그러니까 눈을 감은 모습이 예쁘다는 얘기겠죠. 눈송이들이 줄다림쳐 온다라면은 뭐야 눈이 좀 뭐야 내려오는 거죠. 하늘에서 내려오는 모습인데 선생님 세게 내려야 줄다림질 달리는 거 아니에요? 천천히 내리면 걸어오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거는 그냥 뇌피셜이고 그러니까 눈이 내리는 양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이 어차피 주관적으로 들어가는데 결국 야 내린다는 느낌이 오면 느린 속도로 내리지는 않을 거 아니냐, 그쵸? 그러니까 이제 달려온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네 감은 눈에 입 맞추려고 나라도 그럴 것이다. 오, 네 예쁜 감은 눈에 퍼붓는 눈 해서 그럼 결국 뭐냐? 나라도 그럴 것이다 할 때 이 나라도 그럴 것 할 때 이 그럴 것에 해당되는 게 뭐냐면 나도 입 맞추려고 줄다림질 쳐 올 것 같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가서 입 맞추시던가 이렇게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결국 뭐냐면 나무의 그 봄을 맞이하는 봄을 앞두고 있는 나무의 아름다움에 대한 감탄, 그쵸? 그리고 이제 뭐냐면 이 눈에 대한 공감이죠. 결국 뭐냐 이제 눈이 결국 뭐냐면 이제 이 나무가 되는 거죠. 나무에 대한 애정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화자는 자 여기 이런 눈의 행동에 대한 공감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돼요. 간단하죠?
내가 이렇게 간단하고 자 봐봐 이제 일단은 여기서 사용되고 있는 표현 방법을 한번 읊어보세요라고 한다면 선생님은 일단은 아까 이 의인이라는 게 나왔잖아. 근데 이 의인에 함축하고 있는 뭐가 보이냐면요. 하나 더해야 하는데 화류라고 하는 게 쓰였다라는 게 선생님의 입장이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여긴 또 하나 중위법이라는 게 사용이 됐어요. 그리고 도노법이라는 게 사용이 됐고요. 그 다음에 영탄법이라는 게 사용이 됐고 그 다음에 도치법도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행갈이라는 게 사용이 돼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만큼의 표현 방법이 사용됩니다. 이걸 활용할 텐데 자 봐요. 길 건너 숲속 본눈 맞는 나무들 마른 풀들이 가볍게 눈을 떠받쳐 들어 발치가 하얗다라고 돼 있어요. 여기서 보게 되면요. 봐요. 저기서는 눈이 마른 풀들이 푹 가라앉을 정도로 깊이 쌓인 게 아니라 눈이 가볍게 쌓였습니다. 라고 하는 걸 갖다가 마치 마른 풀들이 뭐야 이 눈을 떠받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뭐가 되는 거냐면 의인법이 사용돼요. 그리고 화류법이 사용되죠. 사람처럼 표현하는 겁니다. 그런데 일단은 우리가 선생님 여기다 이렇게 많이 써놨는데 이건 이제 지울게요. 자, 이 화류법이나 의인법은 이제 사람이 아닌 거 사람처럼 표현하잖아. 근데 이 화류법이라는 게 뭐냐라고 하는 부분들이 나와요. 화류라고 하는 부분은 크게 두 가지의 의미가 들어가는데 첫째가 뭐가 되냐면 정적인 대상이요. 그러니까 나는 원래 움직일 수 없는 대상인지 정적인 대상을 동적으로 표현하는 거, 움직이는 것처럼 표현하는 것을 우리가 화류의 첫 번째 개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두 번째는 뭐가 되냐면 무정명사요. 이 무정명사가 결국 뭐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는 무생물이나 아니면 식물이 되는 거 아니야? 이게 무정명사를 뭐냐면 유정명사로 표현할 때, 그러니까 감정이 없는 걸 감정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결국은 무정명사를 유정명사로 표현하는 거예요. 결론은 뭐냐면 사물이나 식물을 동물이나 동물 이상으로 표현하는 거죠. 사람으로 표현하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면 화류라고 하는 거예요. 이 화류와 의인 사이의 관계는요. 이렇게 교집합이 있어요. 의인이 이쪽 축이면 화류가 이쪽 축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과 화류가 어느 정도인지 구분이 되어 있는 이런 상황들을 보는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여기도 보시게 되면 왜 그러냐면 이게 화류면서 의인이면서 화류인 경우는 그러니까 의인인데 화류가 아닌 경우는 뭐냐면 결국은 동물을 사람으로 표현하는 경우에는요. 어차피 뭐냐면 화류에는 포함이 안 돼요. 왜냐면 둘 다 유정명사이기 때문에. 화류는 유정명사를 표현할 때만 화류에 해당되는 거죠. 그리고 자 화류이면서 의인이 아닌 경우가 나오잖아. 맞습니까? 이거는 결국 뭐냐면 무정명사를 뭘로 표현할 때 동물로 표현할 때 사람이 아닌 동물로 표현할 때 우리는 이것을 화류긴 화류인데 의인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어요. 알았지? 그런데 이제 여기 보시게 되면 마른 풀들이 가볍게 눈을 떠받쳐 들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화류로 놓고 봤을 때는 결국 뭐냐면 마른 풀들은 정적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무정명사예요. 그런데 눈을 떠받쳐 드는 건 의지적인 행동에 해당이 돼요. 동적이면서 유정명사에 해당이 돼요. 그렇죠? 동물이나 사람이나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얘는 화류도 되고 의인도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나무들은 눈을 감고 있을 것이다 라는 말도 나오죠. 이것도 마찬가지 뭐냐면 화류도 되고 의인도 되는 거예요. 알았죠? 예. 너의 예쁜 가문 눈 너라고 했으니까 이건 의인만 돼요. 사람이니까 예쁜 가문 눈 하고 나와 있고요. 자, 여기서 가문 눈이 나오는데 이 눈이 사실 뒤에 설명했지만 이 눈이 일단 동음어를 이용한 게 나오죠. 그러니까 눈은 결국 뭐냐면 아이이거나 아니면 뭐가 되는 거야? 스노우이거나 이거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자, 감은 눈이란 말은 나무가 눈을 감고 있어요라는 얘기예요. 그럼 나무가 어떨 때 눈을 감냐면 결국은 이거는 눈을 감는다는 말이 나오니까 나무가 눈이 많이 쌓여요. 맞습니까? 눈이 많이 쌓이니까 결국은 뭐가 되는 거냐면 나무가 눈에 덮여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알았어? 그래서 나무가 봄눈에 덮여 있는 상태, 요걸 갖다 감은 눈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이건 이제 아이라고 보는 거죠. 아이라고 보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가 되는 거냐면 스노우잖아요. 그러니까 너의 예쁜 가문 눈이라고 돼 있으니까 두 번째는 뭐가 되는 거냐면 너의 예쁜 가문 눈 할 때 눈은 스노우의 개념은 포함이 안 돼요. 왜냐면 이거는 나무의 눈이기 때문에 위에서 내리는 눈은 포함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이 아이랑 관련돼서 뭐냐면 I1이고요. 이게 I2에 해당해 싹이. 우리가 쌍눈 이런 말 나오잖아요. 쌍눈 이런 말 나오듯이 우리가 보통 뭐냐면 싹을 눈이라고도 표현을 해요. 오케이. 그러니까 새싹 같은 경우에. 근데 감은 눈이니까 뭐냐면 싹이 이 안에 들어있고 이걸 이렇게 감추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 뭐냐 싹을 감추고 있는 상태.
여기서는 싹을 준비하고 있는 상태라고 하는데 결국 뭐냐면 새싹을 그 속에다가 감추고 있는 상태. 오케이? 이렇게 표현하는 게 나아요. 오케이, 알았죠? 자, 그 다음에 너 아니? 라고 나와 있고요. 자, 너라고 했으니까 또 의인법이죠. 자, 그 다음에 너 아니? 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서 보게 되면 너 아니? 내 감은 눈이 얼마나 예쁜지 하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요 둘 사이에 뭐가 되는 거야? 도치법이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쵸? 네 감은 눈이 예쁜지 얼마나 예쁜지 너는 아니? 이런 뜻이니까 문장의 순서가 바뀌었어요. 도치법 맞습니다. 도치법을 판단하는 기준은 뭐냐면요. 일반적인 도치법은 서술어가 문장 끝에 나와야 되잖아. 근데 서술어가 문장 중간에 나와요. 끝에 놓여 있질 않아요. 자, 이런 경우에 우리는 이것을 갖다 뭐라고 하냐면 도치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네 감은 눈이 얼마나 예쁜지 하고 나오잖아. 맞습니까? 너의 감은 눈이 얼마나 예쁜지 계속 의인법이 사용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람으로 취급하고 말을 건네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잘 봐요. 눈송이들이 둘이라는 다 마찬가지로 뭐예요? 의인법이에요. 그쵸? 네 감은 눈의 입맛 또 의인법이에요. 계속 나오죠? 예, 이렇게. 나라도 그럴 것이다 하고 나와 있는데요. 여기요. 자, 여기 보시게 되면 또 다른 게 나오는데 이번엔 다른 색깔로 갈게요. 자, 나라도 그럴 것이다. 이 느낌표 사용되죠? 오, 감탄사 사용되죠? 느낌표 사용되죠? 티용, 티용, 티용. 자, 이렇게 감탄사, 그 다음에 느낌표 이렇게 사용되지 않습니까? 맞죠? 이게 나오는 건데 이런 게 사용되고 또 하나가 나오는 게 뭐냐면 자, 뭐뭐 하는 군화와 같은 감탄형 종결이 사용되잖아. 그럼 이건 영탄법이 사용되는 거예요.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또 뭐가 사용되는 거냐면 이건 영탄법이 사용되는 거고요. 자, 우리 참고로 하나만 더 알아봐요. 어떤 부분들을 알아볼 거냐면 너 아니? 할 때 요거는 사실 뭐야? 너 아는지 모르는지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 아니야. 너 정말 이뻐.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표현하는 거죠. 이렇게 의문문 중에서 의문문인데 잘 봐요. 이게 의문문인데 강조를 위해 서리법처럼 강조를 위해서 나타나는 의문문이 있어요. 이걸 우리가 이제 영탄법이라고 대놓고 얘기하지 않지만 뭐라고 하냐면 영탄적 표현. 뭐 굳이 표현이란 말이 싫으면 다른 말로 가요. 영탄적 땡땡으로 가시는 거예요. 이렇게 가가지고 의미를 만들어내는 거죠. 알았죠? 여기까지가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내용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자, 의인과 화류했고요. 중의했고요. 부르는 표현이니까 도노했고요. 영탄했고요. 도치했고요. 오케이. 문제는 뭐냐? 행갈이라는 게 나왔는데 선생님이 이제 이게 메인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부분에서 행갈이가 사용되는 거냐면 네 예쁜 감은 눈에 퍼붓는 봄눈 이게 이제 행가리가 사용돼요. 근데 사실 행가리는 일반적인 표현으로 얘네들이 다 이것들이 하나하나 다 행가리예요. 그러니까는 행으로 나누는 것 자체가 행가리에 해당이 되는데 굳이 표현 방법으로서 행가리란 뭐냐? 이게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굳이 표현 방법으로서 이 행가리라는 것의 의미가 뭡니까? 나도 모른다. 자, 하는데 그게 아니라 행가리는 뭐냐면 이게 보통 봐라. 나무들은 눈을 갖고 있을 것이다. 끊고 너의 예쁜 감은 눈. 끊고 너 아니? 끊고 네 감은 눈이 얼마나 예쁜지 이렇게 의미 단위로 자연스럽게 끊어져야 되는데 행가리는 굳이 행가리 결국 뭐냐면은 어떤 행가리라고 하는 표현 방법으로서의 행가리가 있어요. 행가리라는 표현 방법으로서 행가리는 뭐냐면요. 이 행가리가 좀 어색한 행가리. 중간에 툭 자르는 거죠. 어색한 행가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뭐냐면 굳이 하려면 네 예쁜 감은 눈 애가 여기 있고 그 다음에 끊고 퍼붓는 봄눈 이래야지 자연스러운 행가리가 될 텐데 부자연스럽게 조사를 이 밑에다 깔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갖다가 이제 뭐야 어색한 행가리라고 하는데 어색한 행가리를 표현문법상 행가리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뭐냐면 행가리가 사용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는 거죠. 문제는 뭐냐면 이게 끝나는 게 아니라 이 행가리와 여러분들이 뭐랑 헷갈려요? 흔히들 행간걸침이랑 헷갈리죠? 이거는 행가리는 맞는데 행간걸침은 아니에요. 예. 행간걸침은 뭐냐 그러면 행가리랑 헷갈리는 행간걸침이라는 게 나오는데요. 행간걸침도 사실은 뭐냐 엄밀한 의미에서 어색한 행가리에 해당이 돼요. 근데 행간걸침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예를 들어서 여기요. 요 부분 같은 경우를 한번 여기 한번 요런 거 요런 거 나무들은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 봐봐 나무들은 눈을 감고 여기까지 끊다며요. 자 감고 있을 이렇게 쓴 다음에 것이다. 그 다음에 끊고 너의 예쁜 이런 식으로 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행간거침은 뭐냐면 어떤 부분이 나오는 거냐면 자 한 행이 한 행이 자 여기까지 이어지게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 행이
바로 이어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는 결국 뭐냐면 문장과 문장, 의미 단위와 의미 단위가 원래는 정상적이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의미 단위 끊어지면 여기서 행가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결국 뭐냐면 이 전의 뒷부분과 그 다음에 앞부분이 서로 만나게 만들어지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행간걸침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았어요? 그래서 요거는 결국 뭐냐? 앞 의미의 뒷부분과 뒤 의미의 앞부분이 서로 만나요. 만나도록 행가리를 어색하게 만들어 놓은 걸 굳이 행간걸침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요거 분명히 가셔야 돼요. 자, 요 챕터에선 요 작품에서는 이 행간걸침과 행가리의 의미 규정이 제일 중요해요. 요거 다음이 사실은 중의법이에요. 이제 의인법은 너무 많이 나오니까 아이 별로야. 알았지? 예, 이렇게 우리가 판단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일반적으로 교과서적인 의미에서 나타나는 몇 가지 표현 방법과 이런 걸 나타나는데요. 자, 이 시에서 나타나는 눈의 의미는 스노우, 그쵸? 얘는 이제 스노우예요, 그쵸? 스노우, 얘가 뭐냐면 아이에 해당이 되는 거야, 알았어? 그러니까 스노우는 지금 여기서는 눈은 결국 또 뭐예요? 나무를 향해 내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글의 소재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자, 요거는 이제 나무가 가지고 있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결국 뭐냐면 나무가 눈에 덮여 있는 모습이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가 되는 거냐면 자, 봐봐. 눈싹. 싹에 잡아. 결국 뭐야? 싹이 아름다움인데 싹이 결국 뭐예요? 숨어 있는 싹이죠. 나무 속에 숨어 있는 싹의 아름다움이라고 보는 되는 거예요. 오케이? 이렇게 우리가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나무가 아름다운 이유는 눈과 조화를 이루기 때문에도 아름답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야? 이제 다음 날 정도에 올 봄에 새싹을 터뜨릴 걸 준비하기 때문에 아름답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생명성과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생명을 잉태라는 말을 그냥 허투루 이렇게 간과하고 넘어갈 일이 아니라 이게 생명성 때문에 아름답구나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가셔야 돼요. 알았죠? 예.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 시에 사용된 표현 기법하고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의인, 중의, 도노, 영탄 했고요. 우리가 여기서 안 나온 게 뭐예요? 도치. 그쵸? 또 하나가 나오는 게 뭐라고요? 행가리. 행간걸침은 안 쓰였어요, 얘들아. 행가리까지만 쓰인 거예요. 행간걸침까지 나가지 않았어요. 그거만 주의해 주세요. 알았어요? 행간걸침은 안 나갔다. 요거만 주의해 주면 돼요. 그리고 이 의는 지금 뭐랑 같이 쓰였다? 화류랑 같이 쓰였다. 왜? 나무는 둘 다 부정명사이기 때문에 이걸 유정화시키는 과정에서는 화류도 같이 쓰였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는 거예요. 알았죠?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어요.